안녕하세요. 저는 NFT 디지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락을 운영하는 미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화두인 NFT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부터 하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NFT, 블록체인, 웹3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측면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일을 사용할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그저 하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이용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지 않고 기술과 멀어진다는 것은 디지털 까막눈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이전 세대나 현재 인터넷을 활용할지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더 편리한 세상, 문명의 혜택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대다수가 경험하는 다른 세계를 접하지 못하면 쉽게 도태되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도태되는 선택 대신 필요한 지식만 습득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블록체인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 완벽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NFT 입문 스터디를 운영한 그동안 저만의 노하우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웹3, 읽고 쓰고 소유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해서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검열되지 않는 지능형 웹 생태계가 도래했습니다. 웹2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웹2에서는 때때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 안에서 생산하며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인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하고 단순히 생산만 하던 입장에서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NFT는 원본 증명, 소유 증명이 가능하여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오란 블록체인의 탄생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인데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불리웁니다. 기업이나 정부처럼 별도의 중앙화된 관리의 주체가 없이 위계나 서열이 없습니다.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을 통해 투명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오의 장점, 참여자 주권 강화, 코인 보유자에게 다오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이해관계 재정의, 다오는 조직의 구성원과 관계를 재정의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킵니다. 이 말은 다오 참여자는 주주인 동시에 직원이며 고객입니다. 인센티브, 다오 참여자의 참여 및 행동에 따라 코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오의 단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이 다수의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따라 참여를 하므로 느린 의사결정이 단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부재,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금권 정치, 토큰의 숫자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시 의사결정 방식은 더 많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이 금권 정치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문제, 다오와 같은 조직과 관련된 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면서 은행이라는 중앙화 시스템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이 은행이 될 수 있으며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웹3에서는 하나의 지갑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핫 월렛, 콜드 월렛으로 나뉘고 핫 월렛은 온라인상 지갑을 뜻합니다. 메타마스크, 클립, 카이카스 등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USB 형태의 오프라인 저장소를 뜻합니다.
물론 핫 월렛은 콜드 월렛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NFT는 어떨까요? 블루칩은 진짜 부자드림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시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칩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과도 NFT를 통해서 연결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NFT는 앞으로 실물 연계 프로젝트, 멤버십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NFT 멤버십 프로그램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올해 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식으로 멤버십을 풀어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NFT 아트는 신진 작가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영역이자 기회입니다. 예술의 영역이 디지털로 확대되는 계기이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NFT 아트는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술시장, 웹2의 작가들과 갤러리, 화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산업, 사업이나 개발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이 시장도 결국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NFT 아트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낙관론도 있는데요. NFT 아트가 미술을 대중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파생 상품에 불과하고 미학적으로 부족하다는 비관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NFT 아트 사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비플이라는 작가의 에브리데이즈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경매에서 7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비플은 2007년 5월부터 매일 한 작품씩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고집한 예술가였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무려 5,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창작이 지속되었습니다. 14년 동안의 창작이 응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플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업로드할 때 1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시장이 창작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FT 아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너레이티브 아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랜덤하게 추출하는 형태의 아트이고요. PFP 아트라고도 불리웁니다. 지금은 NFT 아트를 떠올릴 때 제너레이티브 아트를 떠올리지만 이는 곧 옛말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작으니 NFT 아트라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아트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NFT는 결국 하나의 기술인 거고 예술이라는 장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 둘의 결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픈시는 NFT 시장에서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아티스틱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초대 링크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현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블러는 최근 뜨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최근 거래량 2위까지 도달했다고 하네요. 어피트에도 NFT 시장이 있는데요. 국내 NFT 마켓으로 승인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해서 작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바이낸스 마켓 역시 승인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NFT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그리고 트위터는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스터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책과 인터넷, 영상 등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겉핥기 정도로밖에는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NFT 씬에 대한 이해도가 확 커졌던 계기는 트위터를 시작하고였습니다. 트위터에는 NFT 시장의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NFT 씬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잉하며 트위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스캠이 많으므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NFT를 직접 구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보는 것이 해당 NFT 씬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NFT 관련 정보를 탐색한 채널을 보면 디스코드가 거의 60%에 임박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공식 웹사이트, 유튜브 및 기타 순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미리 받은 3가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트 아트 수익 지속성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 지속성 전략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았던 메타콩즈도 현재 9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듯이 수익 지속성에 대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제너레이트 아트는 사실 멤버십 커뮤니티성이 짙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활성도나 운영진의 적극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 전 프로젝트를 만든 회사나 운영진, 로드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공적인 NFT 투자자에게 들었던 팁은 오래전부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했던 작가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NFT 아트 시장이 꼭 제너레이티 아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장르를 보는 눈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NFT를 출시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것 같은지.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커리큘럼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총 8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NFT란 무엇인가? 두 번째, NFT 프로젝트 분석. 세 번째, 아트 기획. 네 번째, 스토리텔링, 유틸리티, 로드맵. 다섯 번째, NFT 아트 기획 및 작업. 여섯 번째, NFT 민팅 가시화. 일곱 번째, 오픈시 미팅하기. 여덟 번째, SNS 마케팅 스터디. 이 과정들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기획하고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NFT라는 기술이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NFT의 종류는 어디까지인지. NFT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가능한데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서나 수료증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끝없는 장르와 분야에서 접목이 사용될 것으로 NFT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거리 하나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가 정의하는 NFT란? 예를 들자면 저는 NFT를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NFT 안에는 예술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섞인 어떤 하나의 종합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NFT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